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엔 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20대 후반인데요. 현재 두 돌 된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아직도 많이 힘들긴 합니다. 다들 5살 정도는 되어야 엄마들이 좀 편안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아이의 웃음을 보면서 힘든 것도 잊으며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쯤엔 둘째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는 아이를 대하는 친정 엄마의 자세와 시어머니의 자세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자세가 좀 달라서 현재 완전히 바뀌어버린 결과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엄마는 좀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셨던 분이었고 엄마는 제가 엄마의 뒤를 이어 성공한 사업가가 되길 바라셨었는데 저는 사실 현모양처가 꿈이었었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 생각을 하셨고 그건 그렇다 치겠는데 바로 아이를 가지니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오직 엄마는 저를 걱정할 뿐이었었거든요. 조급한 마음에 결혼을 한 뒤 실패를 하진 않을까, 혹은 제가 후회를 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에서 말이죠. 엄마는 결혼에 실패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 헤어지셨고, 그 이후로 저는 쭉 엄마와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니에요. 두 분은 헤어지셨지만 제게 부모님의 역할은 제대로 해주셨던 저희 부모님이셨었거든요. 막상 아이를 가졌을 땐 엄마는 실망감을 좀 표하긴 했지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그 누구보다 좋아라 하긴 하더라고요. 누구보다 기뻐했고 제 옆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었고 저는 제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잘 다룰 줄은 그리고 그렇게 집안일을 잘하는 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일을 계속하셨던 분이었고 커오면서 엄마가 해준 반찬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 엄마가 정말 엄마처럼 변해버리더라고요.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고 밖에 나가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령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역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엄마이긴 한가 보더군요. 그런데 그 한 성격하는 건 어디 안 가더라고요. 시부모님 입장에선 아마 아들을 원하신 듯한데 아이의 성별이 딸이라는 것을 아신 뒤 조금 실망하시는 눈치이긴 했는데 그런데 아이를 낳고 다 같이 모여서 아이를 만나러 내려갔던 그 순간에 시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이면 좋았을걸 이라는 말을 내뱉게 되시죠. 저희 엄마 절대로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었기에 이 자리에서 그런 예의 없는 말이 어딨냐고 호통 아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었고요. 제가 별말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 대해 제게 물어보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 일이 있은 후로 엄마는 제게 틈만 나면 말을 하곤 했어요.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그리고 엄마는 친정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라 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네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지. 그런데 죽을 것처럼 참지 말란 말이야. 사돈의 입이 좀 그렇더라. 연세 드신 분이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만일 도가 넘는다면 참지 말고 비상식적인 거라 생각이 들면 바로 대응을 해. 엄만 우리 딸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사는 거 싫어? 알았어? 그렇다고 대바라진 며느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건 다 넘기되 선을 넘는 것에만 정당하게 맞서라고. 그런데 결국 그런 일이 터지고 말았죠. 저는 입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제대로 만들어주신 입. 입 있는 사람이니 비상식적인 행동에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했습니다. 그날은 엄마랑 한참 통화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산후 도우미분이 오셔서 아이는 돌봐주고 계셨고 저는 안방에서 한바탕 엄마와 수다를 떨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했지만 엄마가 대부분 물어보는 건 저의 건강 상태였었습니다. 이건 친정 엄마라면 당연한 거잖아요. 몸은 좀 어떠하냐고.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해도 많이 힘들 텐데 무리하지 말라고. 만일 상주하는 도우미가 필요하다면 그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저는 엄마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나이도 어리고 체질인 듯하다. 회복도 빠르고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지 그렇게 괴롭진 않다 등등. 이렇게 모녀 간의 대화가 오고 갔었죠.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렇지 이거사. 너도 엄마가 됐으니 이제 엄마 마음 조금은 이해를 해야지. 내 자식이 몸 불편하면 엄마는 몇 배로 몸 불편한 법이야.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라고. 알아, 엄마. 아이 낳고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나 키우느라 고생을 했을지 그거 알겠더라고. 엄마, 내가 그동안 너무 속삭였지.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내 결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느닷없이 엄마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냅니다. 어떠시냐고? 뭐 불편하게 하는 것은 없냐고. 시가에선 아이를 걱정하지만 친정에선 내 딸을 걱정하는 법이라고. 그날 아들이었어야 하는데 라는 말을 하는데 아직도 엄마 뇌리에서 그 말이 떠나질 않는다고. 저는 최대한 엄마를 안심시켰고 그리고 만약 또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남편이 알아서 잘 중재를 할 테니 제발 좀 그만 걱정하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이 그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애를 데리고 집으로 오랍니다. 이제 막 조리원에서 나왔고 한창 조심을 해야 할 때인데 말이죠. 네? 이번 주에요? 그래. 애도 태어났고 그리고 지난번 내가 얘긴 했지만 바로 둘째 가져야 하지 않겠니? 둘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제사를 좀 지내려고 한다. 조상님께 무사히 첫 손녀가 태어난 것도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그리고 둘째는 꼭 손자로 부탁한다고 미리 인사를 좀 드리려고. 저희 시간은 제사 같은 거 지내질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누이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다면서요. 시부모님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결혼하고 첫 딸을 낳았을 때 그때부터 자신의 시가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기독교 집안이라 처음에 무슨 조상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둘째를 아들 쌍둥이로 낳았다면서 저도 시누이처럼 하면 둘째는 꼭 아들로 낳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우리 딸 말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그동안은 조상님 덕 안 봐도 다 잘 되었으니까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런데 네가 시집 오자마자 딸 낳은 거 보니 이제는 조상님께 좀 빌어야겠다. 그럼 제가 딸을 낳은 게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발끈하니 그런 게 아니라 둘째는 꼭 아들로 부탁을 드린다. 그리고 지금 손녀의 건강도 빌 겸 제사를 지낸다는 말인데 왜 자신의 말을 곡해를 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진 조상덕이 필요 없었는데 제가 딸을 낳아서 조상덕이 필요해졌다라는 말은 제가 자신들이 필요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해 빌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살짝 웃으시면서 아유, 우리 딸도 그랬다고 하니까 우리 딸이 이런 거 잘 안 믿는 앤데 그런데 아들을 그것도 쌍둥이로 낳았다고 하잖아? 네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애도 나왔으니까 제사를 좀 지내야겠다라는 말이야. 며느라, 오해 말거라. 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아이 걱정도 물론 하지만 제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 탈날까봐? 그거 걱정돼서 안절부절인데 시가에선 둘째를 생각을 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시가와 친정은. 저는 이제 조리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 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 마음도 없고 제사 지낼 생각도 없지만 제 몸 생각해서 더 갈 마음 없다고 했어요. 젊은 애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지금 멀쩡하지 않냐고. 그리고 친정엄마가 이것저것 다 돈으로 발라서 편안하게 해주고 있지 않냐고. 젊어서 회복도 빠를 것이고
게다가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자연 분만을 했는데 이제는 멀쩡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혹시 지금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프지 않고선 저런 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 물음이 생뚱맞다 생각을 하셨는지 무슨 말이냐고 하길래 아프지 않고는 이런 말 못할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아프시면 오빠한테 말해서 병원 모시고 가라 할게요. 뭐라고? 아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프지 않고는 지금 이런 소리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가 어리니까 이래도 된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어려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말을 해?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러시나요? 이런 말이 가당키나 한다 생각을 해요? 이건 아픈 거예요. 병원이나 가보세요. 오빠한테 다 일러 바칠 거니까. 조상덕 같은 소리 하시네. 아들? 웃기고 있으세요, 진짜. 손녀도 못 보실 것 같은데요? 저 피곤해요. 끊을게요. 남편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지금 시어머니가 이리 말을 하더라. 오빠 하나 믿고 결혼한 건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다. 너무 힘들다 등등. 엄청 울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죠. 남편은 그날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고 자신이 하루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저를 충분히 위로를 하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을 하겠다고 하면서요. 남편의 위로를 받으며 그래도 내 편이 있구나 싶은 마음에 좀 안정이 되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누가 찾아온 겁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죠. 그녀들은 아마도 남편이 없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문을 여니 조금 당황을 했겠죠?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들을 대했고, 그러니 그녀들은 오해를 했겠죠. 아, 며느리가 그래도 눈치 보여서 아들한테 말을 안 했구나 하고요. 시누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오면 안 된다라는 것 알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해서 찾아왔다고.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디 아프냐고 병원 가라고 하는 말이 정상이냐고. 어제 엄마가 네 와이프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는 시누이 노릇하고 싶지 않아. 너도 알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 아빠는 니들의 행복만을 바라는 사람들이야. 니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엄마가 좀 걱정이 돼서 좀 더 좋은 길로 인도를 하려고 올케한테 말을 좀 한 듯한데 엄마 보고 아프냐고 했다더라. 병원이나 가보라고. 야, 너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남편은 묵묵히 그냥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저 또한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아 있기만 했고요. 뭐 제가 한 말은 맞으니까. 그때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쳤는데 미소를 지으시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미소를 머금었었는데 바로 그 미소 지우더니 거의 울먹이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해. 네 누나가 와서 오해를 풀자 해서 왔는데 아니다. 엄마가 실수를 한 것 같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니들만 행복하면 돼. 그리고 아가, 어제 내 말이 그렇게 서운했다면 내가 사과하마. 내가 나이 먹어서 너무 어른답지 않은 행동을 보였어. 정말 미안해. 그러자 시누이가 엄마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남편을 보더니 너는 가만히 있을 거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시어머니 시누이 쌍으로 연기를 하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구나. 저는 그냥 그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만약 내 남편이 나의 편이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냥 내가 옹팡 뒤집어 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시어머니는 울먹이고 시누이는 남편이 뭐라 말을 하길 바라고 그때 남편 한숨을 크게 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누나, 지금 일진놀이 해? 일진놀이. 딱 저 말이 맞더라고요. 막 그냥 몰아세우기만 하고 자기들이 피해를 입혀놓고 피해를 입은 것 마냥 쇼를 하는 것 보니
그러자 시어머니 시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남편을 바라보더라고요. 난 결혼했어. 엄마 누나 말처럼 우리 행복만을 바란다며.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엄마가 아픈 소리를 했잖아. 누나는 무슨 제사 이야기를 하고 그래? 제사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놀라지 않겠어? 어린 사람 데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진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부끄럽게 왜 그래요? 이 사람하고 어제 얘기했고 우리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서운하대. 이 서운함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우리 볼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며. 나는 이 사람하고 우리 아이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내가 행복한 거거든? 그러니 입으로 내뱉은 말 다들 지켜요. 우리의 행복을 바란다는 그 말. 알겠어요? 당시 저희는 남편이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당첨받은 집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이것도 참 복잡한데 부실 시공이 너무 심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대로 정리되면 들어가려고 우선 남편이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결국 저희는 친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엄마 옆에서 지내는 게 제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남편의 판단 하에서요. 그날 이후 남편에게 시부모님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남편은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 딸 볼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전화하면 나 밉보인다고. 며느리에게 시가 밉보였는데 자기까지 처가에 밉보이고 싶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죽을 때까지? 아니 아주 오랫동안?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시어머니 안 볼 거예요. 이비는 며느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제가 왜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바라진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2년 동안 시가 안 갔고 앞으로도 안 갈 생각이긴 합니다.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실질 웃던 시어머니 모습도 잊을 수가 없고요. 또 그러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뭐 심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 그런 행동을 안 하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남편은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을 가요. 며느리한테 말 실수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누구에게? 저희 시어머니에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